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능을 100여일 앞둔 수험생들은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EBS 대표 강사와 함께 마무리 학습 전략 살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사회탐구 영역의 강승희 대표 강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해 수능부터 이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서 출제 경향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탐구 영역은 비교적 변화가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좀 올해 출제 경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다라는 평가를 하는 건 탐구 영역 자체가 개념 기반의 문항을 출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개념이나 주제가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출제 경향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는 이 개념을 물을 때 제시문이나 도표 같은 자료의 난도 조절, 또 선지에서 그것들의 진위 여부를 물을 때 복잡성 혹은 깊이, 정밀성 부분의 난도 조절, 또 이 전반적으로 문항 해결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포인트의 조절,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짧게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조절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되면서 문항 속에서 적용된 개념 혹은 그것을 표현하는 선지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개념, 그걸 표현한 선지들 혹은 거기에 관련된 논리들을 아주 좀 정밀하게 묻는 문항들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포인트라고 본다면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 개념을 알아라고 자가 진단하는 그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나 수준보다 좀 더 세심하게 영역에 따라서는 도표나 연표, 지도 등에 대한 좀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발 더 들어가는 학습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수능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남은 100일 동안 탐구 영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념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 이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분석할 것, 그것 대비 두 번째 나를 분석할 것. 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육모를 보고 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평가원 문항의 출제 경향과 패턴 그리고 올해 보여줬었던 그 변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모평 분석 강의나 모평 이후에 나오는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 강의들을 보시면 모든 영역에 많은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그널이다. 이걸 놓치지 마라.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육모에서 보이는 그 시그널, 경향, 변화 포인트 꼭 생각하시면서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상대방이 파악이 됐다면 그 강점, 그 강조점들 대비 나에게 있는 취약점은 무엇인가, 보완사항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리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목록으로 만들어서 세 번째, 이걸 계획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다면 그 3달을 다시 한 달, 한 주, 하루 분량으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남은 시간 대비 남은 학습량, 내가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한 감각이 훨씬 예민해지죠. 그러면 집중력이나 효율성을 좀 높이는데 작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남은 시간 동안 나 요것만 하면 되네 라는 미리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블 같은 방법이지만 지금 이 더운 여름부터 수능 전까지 이 방법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이과생들이 탐구 과목 2개 중에 하나를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제 이른바 사탐런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수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사탐론 현상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목별이나 등급별 혹은 대학 수준별로 유의미한 이 영향 여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전제로 하고요. 그 얘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과탐의 응시자가 빠져나간 과탐 응시 집단에서는 등급 확보하는 데 수적인 분리가 발생하겠죠. 같은 논리로 사탐 집단에서는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기회로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탐이나 사탐 또 그 내부에서의 세부 과목별로 학문적으로 또 문항적으로 특성이 상당히 상이해요. 거기에 따른 학습법 또 그런 것들이 문항으로 표현되는 방법들 그거를 수험생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익혀나가는 그 특유의 감각 같은 것들도 예민하게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일어났을 때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그럼 나도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되나? 라고 소요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좀 이 마음이 동요되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냉정하게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택 과목을 변경하기에는 남은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수험생들 좀 신중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이어서 EBS 연계율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체감 연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EBS 연계 교재는 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연계율이 높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건요.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잘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 탐구 영역의 모든 영역의 문항에서 공통적으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선별하되 겸손하게 해라. 이 선별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기출되고 있었던 포인트, 그 스타일, 범위, 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문항 조합이나 구성에 매력도가 높은 문항들이 있어요. 이거를 선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때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또 그 외에 다른 문항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복습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겸손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선별하면서도 겸손히.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해설지의 공부예요. 이 지필자의 입장에서 해설지도 엄청 공들여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해설지를 분석적으로 읽다 보면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한 경로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용도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거 오개념이었구나. 맞기는 맞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맞췄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묻는 문항에 뭔가 변형이 있을 때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설지에까지 내가 자료로 생각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앞에 말했던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객관화시켜서 공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가 사탐이니까 윤리 영역을 예를 들자면 교재 안에 그 본문에 자료들이 있어요. 원전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 원전 텍스트에다가 그 하단에 지필진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놓은 멘트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한 문장이에요. 그걸 읽어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해설에서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보시고 또 본문 내에 개념 정리된 것들요. 이거 굉장히 정제된, 검토된 한 문장이거든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영역들도 생각해 보면 뭐 지리 영역에서 지도학습, 역사 영역에서 연표나 도표학습, 나라 같은 거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 연계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을 평소에 학습해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 수능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인데요.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요. 육모 문항 자체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얘기는 육모 이후에 정답, 오답 여부 체크하고 자신의 등급을 체크하고 복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문항, 어떤 주제, 어떤 선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복기하면서 공부하는 비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모, 구모는 수능의 사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패턴이 있을 것이고 또 육모에서 보여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문항의 형식상의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특성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몇 차례 봐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기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내 보완점들을 잘 채우고 있는지, 또 중요한 건 쉬운 주제, 쉬운 문제라도 내가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봐두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때 교재나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특히 모의평가 이후에 선생님들께서도 역시나 육모가 보여진 사인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강의에 반영하거나 분석에 반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네, 탐구 영역은 남은 기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또 얼마든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